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내년 17회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상상 에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택관리사 1차 강의, 즉 민법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보면 여기요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주택관리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 민법 기본 교재를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알겠지만 아주 교재가요 충실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교재를 보면은 내용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교재는 아주 자세하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요 이 한 권만으로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요 교재가 편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16회 시험에서는 아주 민법이 평이하고요 쉽게 나와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17회는요 상당히 난이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요 다시 또 이 교재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것으로 교재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아주 중요한데요. 교재를 보면은 그 내용에 따른요 문제를 충실하게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정리하게 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민법에 대한 정복과 민법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고득점의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가 아주 알차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법을 강의하는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론 설명하고 나서 다시요 우리가 기본 교재라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밑줄 긋기를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밑줄을 다 그어드리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이론과 밑줄을 그어줬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이 부분을 배움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민법을 강의를 들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끔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강의의 내용을 알게 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민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의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본 교재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됐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것은 앞뒤로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냐 문제풀이의 정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일단 문제를 푸는 이렇게 3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에 대한 중요한 밑줄을 그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게 해가지고 다시 이론이 어떻게 접목이 되고 이론에 했던 것이 어떻게 문제로 접목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론 한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고 이 강의를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조금 2달만 고생을 하시면 충분히 쉽게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고 민법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회계라든가 시설교련에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또 17회 시험에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여러분에게 키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런 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민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요 첫 시간에는 여러분요 책이요 약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부분이 다 서론 부분인데 서론 부분을 책의 기본 순서로 해서 우리가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지만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한 게 나오죠. 그 신의성실의 원칙 그 다음부터는 책의 기본수의 순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 통칙이라고 그래서 민법의 의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초강의 때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요 기본적인 이론은 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요. 이렇게 이제 갑을 얘기하죠.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여기 을이 있죠.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요. 자기 집을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합니다. 이 청약을 뭐라고 얘기하냐?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을이 자기가 그걸 사겠다고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하냐?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 청약에 대한 의사표시와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가 뭐가 되느냐? 반드시요 일치가 돼야 돼. 일치.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합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매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지냐?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법률 요건이다. 그냥 뭐라고 하냐? 법률 요건을 그냥 요건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 요건을 뭐라고 하냐?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인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계약에 의해서요. 갑은 을에 대해서 뭐를 하게 되냐?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하고요.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 갑은 을에게요. 대금 등기를 해주면서 뭘 받아와야 되죠? 매매 대금을 받아와야죠. 그래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법률 효과를 뭐라 하냐?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원인이고 결과고 그냥 이것을 효과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면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가 있다.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법률 요건을 그냥 요건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법률 효과를 그냥 효과 결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먼저 이제 법의 구조를 보면 법은 어떠한 구조 형태로 되어 있냐?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죠. 원인과